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하겠다라는 말 조금 전에 들으셨죠. 6.13 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다가 참패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지난 7월 그런 소회를 밝혔었습니다. 그로부터 43일이 지났습니다. 서쪽으로 향한 달마처럼 독일 유학을 떠났다던 안철수 전 대표가 서울의 서쪽인 마포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는 오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체험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끝이 어떤 것일지 저도 잘 알 수 없습니다만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합니다. 대표님 뭐 죄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유학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좀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준비하느라 늦게 갔다. 이제 갈 거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침묵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되지 왜 도망을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사실은. 네. 기자가 이제 찾아가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찾아갔겠죠. 네. 그 미래 사무실에서 뭐 정치인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전당대회가 9월 2일 날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이. 네. 그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한번 확인 찾아갔던 것 같은데. 네. 가서 물어보니까 여기 직원들이 3명이 있었는데 여기 안철수 전 대표 없다. 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네. 그랬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갑자기 좀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이제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네. 이 기자가 같이 타서 이제 물어본 거죠.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번 전당대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등등 물어봤겠죠. 그랬는데 갑자기 안철수 전 대표가 엘리베이터를 나오더니 저렇게 계단으로 저게 지금 7층에서 1층까지 계단이 무려 140개. 네. 그걸 막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왜 아까도 영상에도 나왔지만 기자가 아니 죄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어쨌든 대선 후보와 당대표 등등을 지낸 벌써 정치 입문 8년 차인데 저런 상황에서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의 질문에 뭐 물어보면 답변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곤란한 부분이면. 네. 그랬는데 저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좀 많은 국민들이 좀 실망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정도로 빨리 지금 허겁지겁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저 7층에 있다는 그 사무실, 예. 그 사무실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안 전 대표의 싱크탱크가 있죠. 아하. 지금 이름은 내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네. 이제 미래로 바뀌었지만 원래 내일이라고 해서 2012년 대선에 나온 이후에 그 이듬해 만든 이제 싱크탱크입니다. 첫 소장이 지금 정책실장하고 있는 장하성 당시 네. 교수였죠. 그렇게 맡을 정도로 어쨌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자신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과 그다음 정무적인 일들을 봤던 곳이죠. 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안 전 대표가 특별하게 지금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무실에서 많이 이제 의원들을 정치인들이라든지 관계자를 만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 이제 그 사무실에서 박주원 전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가뜩이나 이제 뭐 전당대회 안심 논란 뭐 여러 가지 본인이 분명히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지고 나서 독일로 가서 성찰실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저렇게 이제 누굴 또 만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이면 아마 그런 의혹이 더 커질까봐 네. 이렇게 도망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할 얘기 없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될 문제였는데 네. 약간 좀 의아한 모습이긴 합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기자를 만났을 때 그냥
침묵을 하면 될 것을 주랭랑을 택한 안철수 전 대표의 판단.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아직도 정치인으로서 또는 공인으로서의 면모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문제는요, 안철수 전 대표, 자, 이런 이례적인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본인에게 메시지는 맡겨놨으니까 나중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정치 8년 차입니다. 정치 8년 차면은 어느 정도 굉장히 노숙해지고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도요. 그냥 당일날 미국으로 그냥 훌쩍 떠나서 그때도 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떠난다고 했는데 안 떠나고 저렇게 있다가 주랭랑을 치는 모습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이 정치의 단수가 높은 분들은요. 네. 일단 정치부 기자를 보면 일단 반가워하고 네.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저 누가 떠오릅니다. 이거 단독이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15년 정도 했는데 네. 제가 겪어본 중진 의원들은 네. 항상 오라고 그래서 네. 이거 단독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던 거야. 나중에 진짜 단독이 됩니까 그거? 단독이 되는 경우도 많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일단 그게 정치인이고 그게 구력이 높은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에게 누가 전당대회 개입 논란을 물어보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7월 12일 날 그러니까 한 달 뒤에서야 독일로 간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서울에 있다. 그러면 지금 뭐 하셨습니까? 이거부터 물어보고 싶어 하는 게 기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굳이 기자가 아니어도. 예. 그러니까 갔다가 지금 비자 문제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기자가 또 얼마나 호감을 갖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0월 재보궐선거 때 등장을 했을 때부터 대선 후보로 일약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정말 알쏭달쏭 행보가 많았습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2012년 대선 때는 후보 단일화를 내키지 않았든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 당일날 개표 방송 전에 미국으로 갔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태도냐 이런 논란이 벌어졌고요. 또 새정치연합이라고 끝까지 독자신당하겠다. 철수 없다. 이러고 2달도 안 돼서 민주당하고 합당을 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고요. 또 대선 참패 이후에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했죠. 그때 많이들 말렸습니다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두만강을 건너는 안중근 의사의 심정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지금도 궁금해요. 네. 안중근 의사의 심정을 얘기한 게. 근데 이번에도 이렇게 알쏭달쏭. 그러니까 모든 상식과 정치공학과 도식을 다 깨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저런 행동이 옛날에 돌아와서도 예. 승산이 있을까? 예전에 그 윤여준 전 장관한테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아버지가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또 안 나간다고 그래갖고 난감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 그 일화가 떠오르네요.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주랭랑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지금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어제 이준석 바른미래당 당대표 후보도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분이 안철수 전 대표를 너무 안 좋게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안 전 대표는 자 뭔가 이런 상황에서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안철수 전 대표를 감싸는 듯한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 전 대표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뜻은 그게 아니죠. 저는 저기까지만 봐도 감싸는 거 아닌 것처럼. 그래요? 반어법이라고 하고. 네. 이거 사실 이준석 후보죠. 후보가 가장 잘 쓰는 표현 방법 일종의 돌려까기 같은 네. 반어법인데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는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입니다라고 저는 읽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읽히죠.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보궐선거 때 이게 이제 그 페이스북 글이거든요. 안철수 대표로 뭔가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있고요. 밑에 좀 노란색 보면 그냥 바쁘져서 그래서 저기 보시죠. 네. 정말로 정말 또 시작이네. 저 얘기는 반어법이라고 저는 보고 네.
이게 이제 오늘 이준석 후보가 아침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거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네. 이제 당권파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있으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 꺼리낌 없이 조직을 불러 모아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지원을 모의한 의혹이 있는 자들. 그 다음에 무슨 표현이냐면 그리고 그 건물에 출입하다가 기자에게서 주력이나 친 특정 정치인들까지 모든 것은 백일하에 드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대놓고 안철수 전 대표 저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저 글도 안철수 대표를 뭐 지지한다기보다는 저는 뭐 특유의 반어법이라고 봅니다. 그 프레임의 대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 레이코프가 이야기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한다. 저기서 이준석 후보가 음험한 계략을 꾸미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네. 받아들이는 것은 이제 반어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것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흔히 말하는 반어법을 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안철수 대표의 주랭랑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공천 문제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끄러웠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저거부터 좀 설명을 해야겠군요. 그 5월에 바른미래당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공천 논란을 크게 빚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이자 당 인재영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네. 손학규 전략공천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유는 3등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유였습니다. 그랬더니 유승민 당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할 의사도 없다. 그리고 3등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라면 아무데도 후보를 낼 데가 없다. 이렇게 반발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3등 후보든 뭐든 간에 이유는 내 사람을 심고 싶고 앞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내 몫을 생각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크게 빚어진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송파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노원, 이준석 후보는 이제 노원에서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공천 신청한 사람이 본인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면 당에서 빨리 후보 공천장을 줘가지고 빨리빨리 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공천을 안 주고 나중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 김아무개 교수를 거기다 이제 공천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펼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의원과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 굉장히 긴장감이 조성됐었고 이준석 후보로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마음 속상했던 거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던 거 그런 부분을 아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비판하는 것으로 좀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